한 남성이 초조한 얼굴로 파출소에 들어섭니다. 아내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제발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새 자녀를 남겨둔 채 자취를 감춘 아내. 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5시의 신데렐라입니다. 자, 5시의 신데렐라라. 자, 2012년 경기도 파주에서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2012년 9월 9일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와서 아내가 사흘째 실종 중이다. 집을 나섰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집을 나가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인데 경찰에 연락하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수사를 나가는데 충격적인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 CCTV인데 저기 사건,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날 새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커다란 여행 가방하고 여러 개의 비닐봉투, 큰 봉투를 들고 새벽에 이 아파트 계단을 오가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 안을 수색을 해봤더니 집 안에서도 출입문하고 화장실 쪽에서 많은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사건인 거죠. 이 남성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경찰은 시도를 했습니다. 제 남편 진 씨를 유력 용의자로 잡고 검거에 나섰는데, 자, 그런데 이 남편 진 씨, 경찰 간의 광란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네, 도주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로 앞에서 무선 속도로 질주하는 트럭이 바로 진 씨의 차량인데요. 경찰이 무전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보지만 진 씨는 더 무서운 속도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빨간불로 바뀐 교차로도 이렇게 그대로 돌진을 하고요. 맞은편에 서 진입하던 승용차도 가까스로 트럭을 피했습니다. 네, 진 씨의 막무가내 도주극에 경찰도 긴급하게 무전을 나누면서 상황을 전달하는데요. 급기야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속도를 높인 트럭, 바짝 따라붙은 경찰차가 옆을 들이받자 그제야 속도를 늦췄습니다. 경찰차는 이 틈을 타서 트럭 앞으로 치고 들어갔고요. 트럭은 경찰차가 가로막자 뒤를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 직전에 진 씨가 갑자기 살충제를 마셨는데요. 경찰이 즉시 진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위세척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자, 교수님, 저렇게 대낮에 추격전을 벌이고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뭐 이유 짐작은 하시겠지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놀랍게도 이 40대 남성 진 씨는 파주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저녁 8시쯤에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내가 늦게 들어왔대요. 뭐 8시가 뭐가 늦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왜 집에 늦게 오냐 이러면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홧김에 마시고 있던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때만 해도 이제 기절하지 않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너무나 더 끔찍하게도 그런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간 뒤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잔혹한데 이 진 씨는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이 시신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추가 범행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자, 22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던 부부, 더군다나 그 사이에는 3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단 한순간에 그저 늦었다는 이유로 저짓을 한 건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3 자녀가 있었고요. 첫째는 군에 복무 중이었고 당시에 2 자녀가 늦게까지 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남편, 진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방금 퇴근한 척하면서 학원에서 나온 2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외식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고 엄마 어디 있냐고 아이들 물으니까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벌써 아내가 숨져서 집에 지금 방치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늦은 밤에 이 시신을 가지고 챙겨서 여행 가방하고 비닐봉지에 옮기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가긴 갔는데 찍히긴 찍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운반을 했고요. 트럭에 시신을 싣고 야산으로 이동해서 땅을 판 후에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자, 2 얼굴의 살인자였습니다.
네, 진 씨의 끔찍한 범행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에 따르면 평소에 부부 금실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라면서 진 씨의 성격도 조용하고 과묵한 가정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진 씨의 가면은 현장 검증 때 처참하게 벗겨졌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진 씨는 시종일관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면서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도 너무너무 잔인하다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이 진 씨가 당신 아내를 왜 살해했어? 하니까 아내가 평소 좀 늦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녁 8시에 귀가한 게 늦다고 해서 저 짓을 했다는 건데 일단 이거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게다가요, 이게 진 씨가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오후 5시 이전에 꼭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에서 5시에 신데렐라라고 그렇게 붙일 정도, 별명을 붙일 정도였는데 그날은 8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8시에 들어갔다고 늦었다고 사람을 해쳐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게다가 또 나중에는 이 범행 동기를 싹 바꿔요. 자기가 공무원인데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음식점 운영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해서 거부해서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아내를 해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자, 아무튼 이 진 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서 세 자녀는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을까요? 살인죄하고 사체 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딸이 아마 선처를 좀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이 무기징역도 아닌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1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 아내 측, 그리고 엄마 측 그 가족들이 아주 엄벌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선처 요청 그리고 우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해가지고 지금 17년이 됐고요. 항소를 했지만 17년이 확정을 됐습니다.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조금 오늘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의아했던,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특수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딸의 선처, 뭐 자녀의 선처 요구 그리고 이 구형도 낮고 선고는 더 낮고 말이죠. 네. 아니 수사 단계에서의 구형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라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고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최소한 복역을 그러니까 구형 단계에서도 고려할 때도 그렇게 복역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그럼 구실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줄여줘야 될까요? 그럼 17년을 살고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그 자녀들을 이미 성년에도 훌쩍 커버렸을 텐데 그때부터는 어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런 어떤 경우에 탄원서가 됐건 아니면 선처를 바란다는 됐건 혹은 또 가족 관계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그럴 때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진짜 그 사람의 요구가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요구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그 가정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제대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때 2012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범행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구형과 판결로 보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지금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이 곧 출소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이건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